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은 수요일 밤인데 자정이 지난 지 훨씬 오래전이니까 목요일 아침 2부입니다. 조국이 어제 동부지검에 다시 불려갔죠. 그런데 이제 불려갔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 장관 대우를 좀 받았겠죠. 그래도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건 똑같았습니다. 언제쯤 포토라인에 쓸 수 있을까요? 영장 청구될 때일까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때문에 불려갔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권력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정권이 국격은 도외시한 채 두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차례차례 구속하고 카메라 앞에 수갑까지 채워서 법정으로 끌고 다녔죠. 이른바 적폐청산 국정농단 사건인데 그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 그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이제 이 직권남용은 부메랑이 되어 조국의 목을 겨냥하고 날아드는 중입니다. 과거 직권남용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죄명이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이 부메랑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정무적 책임은 있다 하는 바로 입장문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재수의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감찰을 중단시킨 정당한 이유를 제대로 대지 못한다면 그는 직권남용이라는 부메랑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조국은 이제 수갑을 찾던 수많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겁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수첩에서 김경수 지사의 이름과 일정 등이 빼곡히 기재된 것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하명수사 사건에도 김경수 지사 같은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걸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김경수 지사 정말 참 불행해 보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사건으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유재수 대합방에 등장한다는 의혹이 또 있죠. 거기에다 이번엔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사건까지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세는 괴로운 모양입니다. 2인자 자랑 절대 해서 안 됩니다. 2인자로서 제명을 누린 사람은요. 그리고 훗날에도 큰 욕을 먹지 않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주얼라이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오늘은 김기현 비리체포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문모 행정관이죠. 근데 언론에는 사무관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국무총리실에 갔으니까 아마 사무관 타이틀을 딴 것 같습니다. 문모 사무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덕분에 국무총리 비서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세종시에 있지 않고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엔 대통령 특별보좌관실도 있더군요. 그리고 백운우 별동대라고 불린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관들도 5층인가에 있다고 보도되어 있죠. 그러니까 군부 실세들이 전부 다 이 건물에 있는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요,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공해서 첩보문건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문모는 수사관 출신이죠. 그 역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첩보문건을 가공하고 생산했을 테지만 이 역시 가공된 첩보가 있거나 추가된 첩보가 있다면 그도 직권남용죄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직권남용 정말 여러 사람을 잡는 포승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에는 송병기의 수첩이 뉴스가 됐죠. 그 수첩에 VIP 면담 자료 1번 원전 해체 센터, 2번 국립대, 3번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써있는 대목을 확인했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말이 언론에 전해져서 문 대통령의 지방선거 개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시장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무수첩 복사본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당에서는 지난번에 적폐청산 수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어놓았다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수첩하고 송병기의 수첩이 다른 게 무엇이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송병기 수첩의 내용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죠. 오늘 인터넷판 뉴스에도 보이더군요. 예컨대 지방선거 보름 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좌초한 산재모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재모 병원은 김기현 시장이 추진하던 것인데 좌초 7개월 전에 이미 송병기 수첩에 좌초되면 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적은 이틀 뒤엔 청와대를 떠나는 BH에 바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방문했다고 적혀 있다는군요. 이쯤 되면 이 사건은요, 이제 정권 차원의 부정선거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보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조목조목 말씀드리려 했는데 어차피 일로 협상이 또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미국 무기를 더 사주기로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입되고 있는 F-35A 13대까지 도입됐죠. 그리고 40대까지 도입됩니다. 이것 말고 지금 아파치 헬기가 또 2개대가 도입 중이었습니다. 글로벌 호크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도입이 다 결정된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무엇인가 미국 무기를 도입할 텐데 그게 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뭐 국방력 강화를 하니까 좋은 거겠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건 한이란 관계도 있고 하니 좀 더 국민 의기를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또 미국 의회가 지금 트럼프 정부를 견제를 하고 있죠. 28,500명 주한미군에서 한 명도 빼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 미국 의회 견제도 있으니까 과도한 인상 요구를 미국이 계속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나오는 뉴스는 한미 간의 타협의 길이 일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을 다시 코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박 시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지금보다 3배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사회주의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뭐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정부 세율이 OECD 평균 세율의 3분의 1인 0.16%라면서 한 말입니다. 당장 3일 전에 정부 세율을 내년에 또 50% 올린다 해서 이 난리가 났는데 참 박 시장도 대단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죠. 선진국은요 대부분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 동안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생긴 이익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그게 공정한 세금이죠. 우리처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표준지가를 만들고 공시가격을 정해서 고율의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으면 합니다. 그거 좀 알고 얘기들을 좀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